안녕하세요. 소음과 함께하는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입니다. 어제 저녁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제 원래 장인뉴타운 관련해서 뉴스 읽기를 하도록 했었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저녁에 다시 최고의 투자님 모시고 장인뉴타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따가 다시 예, 자꾸 이 말실수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도 옆에 공사하느라 소음이 계속 섞일 것 같아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공사는 끝나겠죠. 네. 시간대를 잘 선택해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그냥 간략하게 주요 기사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포 얘기입니다. 반포 한신 사지구 최고 35층으로 재건축이란 기사인데요. 어제 여의도 지구, 반포 지구, 서초 지구 재건축할 때 지구 단위 계획 먼저 수립하고 이제 그 지구 단위 계획 하에서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데들은 일단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요 반포 한신 사지구라는 곳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제 반포자이 아파트 위에 요 길이 경부고속도로거든요. 지도를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이 한남대교 타고 딱 타면 경부고속도로 타잖아요. 쭉 내려오면 그 오른쪽 편, 이 오른쪽 편이 이제 이 반포지구인데, 좀 내려오면 아파트들이 쭉 고층으로 경부고속도로 편에 가 있는 여기가 이제 반포자이 아파트고요.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측, 여기에 보면 한신 10차 아파트, 11차 아파트, 8차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여러 개의 단지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재건축이 이런 식으로 소규모 아파트들이 되게 되면 택지가 크지 않으니까 집을 짓는데 이제 동간거리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깔고 있는 땅이 20평이냐 100평이냐에 따라서 아파트 그 집을 짓는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20평짜리 갖고 있는 사람 20평짜리 5채가 같이 힘을 합쳐서 땅을 모아서 이제 100평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좀 더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통합 개발을 추진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한신 사지구가 그게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한신 사지구 아파트 주택 재건축 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 안을 수정 가결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내용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여기 보면 노건한신 아파트라고 소규모 단지랑 여기 잠원 베니하우스 빌라라고 되게 조그만 건물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 잠원역 쪽인데, 잠원역 가면 잠원역 지하철역에서 내리시면 깜짝 놀래요. 이런 동네가 딱 펼쳐져 있거든요. 녹지가 되게 우거져 있고 지하철역 같지 않은 이런 게 강남 한복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조그만 요게 베니하우스고, 여기 노건 한신 아파트, 요 뒤에 조그만 아파트인데 여기도 같이 포함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됐어요. 여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재건축되는 단지 안에 메인 박스 안에 들어갔으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요 번역이에요. 그 지도상에서 보시면 이 일대에는 작년에 입주했나요? 그 레미안 신바포 팰리스 아파트라고 여기 대림 아파트였는데 재건축해서 들어간 신바포 팰리스 아파트가 있고, 그 바로 남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바로 반포자이 아파트가 있고요. 이게 이제 재건축이 이렇게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세대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한 3,300세대 정도 지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거의 반포자이와 유사한 규모의 큰 대단지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들이 다 규모들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포지구 그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통합 재건축하는 방향에 대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단지 전체로는 한 18층에서 35층 정도 규모로 이제 설계가 됐고요. 경부고속도로 변 쪽에 이제 이쪽에 이제 좀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게끔 해서 조망권이 나오게끔 짓는다고 합니다. 뭐 설계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지어봐야 알겠지만 또 이쪽 물론 이제 나중에 여기들도 아파트 지으면 가려지긴 하겠지만 또 한강 전망도 일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빈집 100만호 시대 시틀러마 과속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 그대로 진짜 비어있는 집이 전국에 100만호 정도 있대요. 방치된 집. 그래서 이렇게 사람 안 살고 있는 집으로서 효용을 못하는 집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기사인데 뭐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빈집 및 뭐 소규모 어쩌고저쩌고에 관한 법률 뭐 이제 그게 시행되면서 관심 갖고 많이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기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이제 뭐 우리가 재개발 논의가 진행 중인 인천의 한 마을인데 오래된 주택 수십 채가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슬럼화돼서 되게 문제가 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이 없어요. 사업성이 없는 이유, 이거는 왜 사업성이 없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비가 비싸서 사업성이 없어요. 공사비가 비싸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아파트를 그렇게 고급으로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고급 주택의 표상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빌라도 있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아파트를 되게 이제 분양가 규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도 그냥 지상에 주차하고 아파트는 모양 똑같이 해서 판상형으로 네모나게 이렇게 이제 그런 형태로 아파트를 지었었는데 어느 순간 아파트가 어떤 재산 증식의 척도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재개발 아파트들도 주차장은 모두 지하 주차장에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공원 조경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건설회사도 되게 유력 브랜드를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시공비도 굉장히 올라갔죠. 근데 이게 되게 분양성이 좋은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사업이 의미가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데들은 사실 그거에 맞는 정비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런 데를 뭐 재생 사업을 한다 그래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공공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길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뭐 공원 같은 그거 좀 있으면 다음 기사에 나오는데 그런 건데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지역들도 있어요. 철거 중심으로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그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성이 없는데 어쨌든 정비를 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들 이런 데 같은 경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종을 3종으로 올려주면서 LH나 이런 주택공사 같은 데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정비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를 막 아주 좋은 건설회사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건설회사 말고 2군, 3군 업체들 이런 데들 들어와서 하게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도 조금 완화해서 뭐 짓는다든가 이런 방식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법론적인 차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재생 쪽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런 쪽을 가고 있어요. 일단은 아무튼 이렇게 재개발한다고 해서 됐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막상 건설회사도 나타나지 않고 또는 사업을 해도 손해가 빤히 보이는 왜냐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차라리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방치된 집들이 많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제기 차원에서 나온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사는 박원순식 도심재생 70년 된 해방촌 타일 뉴타운 가리봉동 숨 넣는다라는 기사입니다. 지도를 하나 볼게요. 용산에 보면 해방촌은 어디냐면 요 지역이 해방촌이에요. 보이시나요? 서울역이 있고 숙대 입구역이 있고 그다음 남산이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요 위에 용산 뭐 주거 환경 개선지구 있는 이 동네가 해방촌이에요.
근데 이 해방촌 같은 경우에 이게 남산에서 내려온 지설이 뭐라고 해야 될까? 내려오는 길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미군 부대인데 공원을 만든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해방촌 녹지축 그래가지고 시장들이 이 전임 시장 시절에 남산에서 용산 이 공원 예정지로 이어지는 해방촌길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했는데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 해방촌에 그런 거 생각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한 몇 년 전까지는 이쪽에 후암동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이랑 같이 연계해서 결합 개발하면서 이제 녹지축 만들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면 철거식 개발을 지향하는 이른바 박원순식 정비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대거 반영된 계획안이 적용된다. 그래서 요 용산 해방촌 일대랑 가리봉 뉴타운이라고 있었거든요. 가리봉 균형발전 촉진지구. 예. 거기도 2014년에 해제가 됐는데 이런 재생 방식으로 도시재생 시범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추진을 결정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2020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20억 정도 쓰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보시면 비용은 뭐 서울시랑 정부가 부담하는데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하수관로 유지 관리, 공중선 정비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쓴다는데 자, 이거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막 개발해서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이 후암동의 땅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좀 전에 해방촌 같은데요. 이 해방촌 안에 여기 이 해방촌 안에 이 보면 메인 상권 라인으로 보행자들 만들어져 있는 도로 같은 경우 평당 5천만 원이에요. 건물 30평짜리면 15억이란 얘기입니다. 50평 정도만 25억이란 얘기고, 그리고 약간 사이드로 돌아가는 데들이 평당 3천만 원, 3,500만 원. 물론 안에 있는 주택가들 같은 경우 이제 길 위치에 따라 좀 가격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되게 비싸요. 1년에 이게 지금 보면 매년 얼마예요? 100억이라 그랬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따지면 그렇게 100억 하면 큰 돈이지만 1년에 20억 뭐 여기 그 20억을 여기에다 다 쓰겠다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요. 보면 이제 방식 자체는 공동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뭐 결국은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그런 모델이니까요. 그 공공이 쓸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땅 사가지고 여기에다가는 다 철거하고 뭐 공동주차장을 여기 하나 넣겠다, 길 뭐 좀 확보하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요.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좋은 모델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어저께 1순위 청약했었던 강동구 힐스테이트 암사 아파트 청약 결과입니다. 그냥 이 평균 12.25대 1로 1순위 청약 마감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이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모델하우스 사진 보시면 사람들 엄청나게 와서 지금 뭐 상담하고 뭐 쓰고 있죠. 이 59제곱미터가 98.3대 1로 최고 경쟁률 나왔고, 그 다음에 뭐 59B 같은 경우 96.11대 1. 그러니까 59제곱미터 20평형대 아파트는 정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청약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84제곱미터는 한 자릿대. 제 기억으로 작년에 이맘때, 작년 5월달에 롯데캐슬 흑석 롯데캐슬 에듀폴의 경쟁률이 9점 몇 대 1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평대는 거기도 낮았고 20평대는 여기보다는 낮았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예년에 그 상반기의 경쟁률이랑 비교하면 뭐 비슷하거나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청약 경쟁률이 낮지 않았다, 관심이 있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말고 이제 대단지 아파트에 나오는 어떤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청약 경쟁률이 나올까요? 요새 이제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늘어났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청약 경쟁률 분위기 자체가 물건에 따라서 전혀 관심이 없지 않다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기사인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정말 시끄럽네요. 저도 뉴스 읽으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공사 당분간 며칠 더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더 될 것 같은데 제가 뉴스 읽는 시간을 좀 조정해 보던가 할게요. 예, 다음 기사는 마곡발 훈풍에 방화뉴타운 다시 탄력이라는 기사예요. 대형사 몰리고 집값 쑥쑥이다. 이게 마곡지구 얘기를 제가 별로 안 했는데 한번 같이 좀 얘기해보고 싶은 지역이라서 뽑아봤습니다. 이 강서구에 보면 강서구는 서울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소외받은 지역이 있거든. 서울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강서구는 공항이 있는 요쪽, 예, 여기가 지금 강서구예요. 그래서 서울의 서쪽에 되게 치우쳐져 있죠. 양천구는 목동이 있기 때문에 좀 대접받는 게 있는데 강서구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어떤 투자나 이런 관점에서 마곡지구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사람들 세간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마곡지구가 옛날에 저도 막 10년 전, 12년 전 막 이렇게 이 지역 다닐 때 논밭치고 막 이럴 때 가면서 여기가 마곡지구 개발하는 데다 어떻게 될까? 저도 막 그때 부동산 관심 있어서 보러 다닐 때였으니까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미 이제 아파트들까지 들어서고 굉장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요 마곡지구에 보면 요 옆에 서쪽 여기가 방화동이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있죠. 여기가 방화 뉴타운인데요. 이게 되게 오래된 뉴타운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냐면 2003년에 지정된 뉴타운이에요. 2003년 뉴타운. 그러니까 2차 뉴타운이에요. 어디랑 같이 됐냐? 아현 뉴타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공덕 레미안 있는 그 아현 뉴타운. 그다음에 뭐 지금 정비 사업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이런 데가 다 2차 뉴타운이거든요. 그때 같이 지정됐는데요. 여기는 사업이 끝난 데가 요 마곡지구 안에 있는 긴등마을 재건축,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마곡지구가 힘을 받기 시작한 게 근 몇 년 사이고 사실은 관심에서 세간에서 멀어져 있었기도 하고요. 위치상으로 보시면 바로 왼쪽에 김포국제공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높게 못 져요. 그래서 다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이 일대 아파트가. 마곡지구도 가서 보시면 고층 건물이 없어요. 다 낮습니다, 건물이. 그게 이 공항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또 아파트 값도 주변에 마곡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줬지만 주변에 비싼 아파트 가격도 없고 하니까 사업이 되게 지체되고 정체돼 있었죠. 근데 지금 요 마곡지구가 반대로 지금 상승하면서 뭐가 된다? 예, 사업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마곡지구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우리 재개발해도 비싼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이미 몇 개 단지는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됐는데요. 지금 3개 구역 정도, 3구역, 5구역, 6구역 정도. 저는 사실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기사에서 보니까 그래요. 3개 재개발 구역이 이제 지금 추진 주체들이 만들어지면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하자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화 3구역이 한 1300, 방화 5구역이 한 1560가구, 그다음 방화 6구역이 뭐 540가구 정도 해서 추진위를 만들거나 지금 추진위 구성, 이거 추진위 설립 요건 충족 이런 거는 50%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방화 3구역 조합 설립 요건 충족됐다는 얘기는 여기 75% 동의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화 6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75% 동의를 받아서 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사업이 이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주민 동의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인 거고요. 조합 설립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 시행 인가 준비하게 되거든요. 건축 심의까지 받으면 바로 시공사 선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단계에서 건설회사들이 되게 관심 갖고서 이제 접촉 대형사들이 몰리면서 뭐 관심 갖고 가고 있고
또 이제 마곡에 있는 사람들이 마곡 안에 거 뭐 투자할 거 뭐 없나 보다가 또 인근에 가까운데 뭐 집 지을 수 있을 만한 거 없나 보면 당연히 이제 인근의 재개발 구역들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뭐 그렇게 하면서 가격들도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끄러운 가운데 또 방송을 해야 됐는데요. 좀 죄송하고요. 제가 아마도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니까 저녁 오후 5시 정도까지는 맨날 이러고서 또 당분간 공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 저녁 시간에 와서 저녁 시간에 조용할 때 뉴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또 이따 저녁에 가능하면 사실 이거 저 혼자 스케줄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가능하면 최고의 투자님 모시고 절반이 된 방화가 아니죠. 절반이 된 장인 뉴타운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입니다.